안녕하세요. 김지전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국가 형성사 비교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약을 전공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신약 시대 때 그런 구약 전공해서 어떻게 하냐 하고 좀 안타깝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이 뿌리고 신약이 열매다.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교리적으로는 구약이 뿌리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고요. 또 정치사적으로 또는 국가 형성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나타났던 국가 형성사, 그것들이 그런 형태의 국가 형성사가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도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경적으로 볼 때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구약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의 그 건국 지도자였던 모세를 다루고 있고, 그 모세의 생애가 어린 시절에 40살까지 애굽에서 공부를 하고 80세까지는 미디안에 이제 도피를 해 있다가 80세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에 필요한 당을 세우죠. 당. 제사장, 레위당.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군대를 조직하잖아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지파 동맹체에 속해서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데 동원되는 거. 그 다음에 헌법, 법률을 제정을 해서 제헌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계명과 613조를 이스라엘에 만들어줘서 나라 형성에 필요한 당 조직, 그 다음에 군대 조직, 헌법, 법률 조직 이런 거를 했다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레위인에 의한 제사당, 제사법으로는 프리스트리 다큐먼트, 리터러처 그러죠. P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이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20세 이상으로 군대 나갈 만한 사람은 누군가 하는 걸 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레위기 이런 것은 이제 10계명과 613조를 형성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1406년까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1406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1446년에 출애굽하기 전까지 약 현재로는 215년 정도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걸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라 형성에 필요한 것들을 나라를 형성한 다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이방 땅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군인이 돼가지고, 여호수아는 군인이죠. 군인이 돼가지고 군인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는 사사기, 룻기는 사무엘까지는 이 사사기를 이거 영어로 저지스라 그러잖아요. 저지스는 것은 판관들이 다스린다 해서 판관들도 나오고, 판관들 사사기에 보면은 드보라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재판관이다 그러기도 하고, 기드온 이런 사람은 군인, 또 입다 이런 사람은 군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룻기도 유력자였던 보아스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이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이 사람도 재판관이죠. 재판관 겸 모세가 준 제사법과 제사장 제도와 제헌을 법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열왕기 역대기는 왕들의 통치 이야기, 그 다음에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고 남왕국은 남중유다는 587년에 멸망했다. 뭐 이런 게 이제 국가 형성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형성돼 왔는데 우리나라 이 국가 형성사를 한번 보면은 첫째는 노예 기간을 가졌다는 거. 식민지 기간은 이스라엘은 주전 1661년부터 1446년까지 가졌고 우리나라는 AD죠. 이건 아노 도미니 해서 이건 AD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이라 그러는데요. 만으로 하면은 35년 정도 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건국 지도자 나라를 세운 사람은 이승만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은 이 모세의 인생하고 꼭 3기 정도 나눠져. 이 사람은 이제 30세부터 70세까지 이스라엘의 모세가 광야에 도피하였던 것처럼 미국에 망명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처럼 외국 가서 지식을 많이 배워서 조지 워싱턴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 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한 그런 대단한 두뇌 소유자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80세에 귀국을 했는데 이 사람은 70세에 귀국해서 90세까지 딱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0부터 30살까지는 이제 어릴 때 뭐 배제학당에서 공부하고 그런 상황이고 30에서 70까지는 망명기, 그 다음에 공부하는 기간이고 70부터 90까지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1945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48년에 대통령이 됩니다만은 이 독립초소통회를 1945년에 만들어 가지고요. 그 대통령에 대해서 12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군대를 정식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남북 전쟁 또 전쟁 이후에 북한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이제 이때 생겼고 그 다음에 당을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고 헌법을 특별히 만들었죠. 우리는 이제 당을 할 때 공산당처럼 이렇게 일당 독재를 않고 다당제를 만드는 그런 국가가 돼서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법률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자기의 지도 교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슬라이 교수한테서 많은 법률을 만드는 구조,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모세처럼 중요한 거죠. 헌법을 만들고 또 군대를 만들고 또 군대를 조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외부로부터 적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을 했다. 그 다음에 당은 다당제를 실시했고 이승만은 우리가 볼 때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입국론도 좀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독교 입국론까지는 못 갔고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실현하고자 했던 노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 역시 모세처럼 통치는 했지만은 해외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죠 비스가 산에서 사망하듯이 이 사람은 또 거기서 사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땅이죠. 비스가 산.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사망을 하고 이 사람은 1965년에 하와이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군인들과 재판관들이 나오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군인 출신이고
재판관 출신은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변호사 출신들이고, 유력자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유력자들의 출신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국가 형성사, 그다음 군인 통치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사들 중에 법관도 있고 군인도 있는데, 이게 지금 법관, 군인, 유력자들이 지금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은 춘추전국 시대, 뭐 사사전국 시대 하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사사기, 룻기 요 어느 어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1945년부터 매우 짧은 시간이잖아요. 2024년까지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짧은 시간 중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압축적인 이런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고,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북한은 바로 왕조로 들어가 버렸죠. 이런 사사들의 통치 없이 북한은 바로 김일성이라는 그 왕조에 의해 가지고 자칭 백두의 혈통에 의한 왕가 통치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남한의 민주 통치하고 과연 합쳐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거대 나라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이게 멸망이 됐는데, 뭐 성경적으로 이거를 약간 논리를 끌어다 보면은 이 북한의 북이스라엘, 우리가 볼 때 북이스라엘 저런 나라가 중국에 의한 멸망이나 흡수, 또는 여기에 이제 소련도 포함되겠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되겠네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한 흡수, 멸망, 흡수. 근데 우리나라는 사무엘 같은 이런 그 지도자가 나타나고 민주 형태로 이미 왕조에서 이게 민주 형태로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민주주의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민주주의들이 또 교회 통치 시대로 들어갈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영원한 존속과 번영,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왕가로는 이제는 다시 안 갈 것 같고요. 사무엘 같은 제사장 겸 왕, 이런 제사장 겸 왕인 사무엘 같은 그런 통치자가 나온다면은, 또 그 제사장 겸 왕의 영원한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해 주신다면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나라가 되지 않을까.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 이후에 다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변호사 또 군인들에 의한 통치, 유력자들에 의한 통치가 끝이 나고 나면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무엘 같은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나와가지고 제사장 겸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 통치를 하고 성경으로 통치하는 그런, 성경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으로 통치하고 또 사무엘처럼 제사장 겸 왕, 그 다음에 사무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죠. 모세, 멜기세덱처럼 제사장 겸 왕들이 등장해서 제사장 겸 왕인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고 이 구약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절대로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이 국가 형성사적으로 보면 미국도 조지 워싱턴이 군인 되면서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형성됐고, 그죠?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46명의 변호사, 28명인가가 변호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등장해서 다스리다가 지금 저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됐는데, 또 그 태국 같은 나라도 나레시안, 또 뭐 그 베트남 같은 나라도 호치민, 이런 그 어떤 나라를 그 억압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인도 같으면 간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해방시켜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변호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해방시킨 지도자가 당과 군과 헌법을 제헌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강력한 힘을 가진 군인이나 비상한 총명을 가진 재판장이나 뭐 가장 그 통치력이 뛰어난 유력한 법률가들을 세워가지고, 또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나라를,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옛날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되고, 현대 국가 형성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현대사회와 기독교 그 공부를 하면서 이건 이제 구약과 현대사회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좀 하고 발제를 한 적이 있는데, 담당 교수님이 아주 뭐 뛰어난 인사이트라고 아주 칭찬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남의 거 뺏긴 건 절대 아니고 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뭐 누구를 어떤 그 정파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나라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같은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라의 국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 성경 입국론, 말씀 통치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또 사단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3S 정책, 그래서 섹스, 스포츠, 그 스크린 이걸 막고, 또 여기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 못 들어오도록 틀어 막고, 어떻게든 우리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남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과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드려봤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